저녁. 자기야, 우리 결혼 100일 남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이제 우리 준비 다 끝난 거지? 아니, 아직 하나도 남았어. 응? 뭐가 더 남은 게 있어? 다이어트. 다음 달 웨딩 촬영하려면 더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돼. 자기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요즘 일도 바쁜데 결혼 준비까지 하다 보니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스트레스 푼다고 야식을 먹었더니 3kg나 찐 거 있지? 걱정 마. 그 정도는 티 안 나니까 먹고 싶은 거 더 먹어도 돼. 안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간 웨딩드레스 안 맞을걸.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자기야, 자기 아파트 말이야. 응? 내 아파트? 자기 지금 세 주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 그게 왜? 내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시세를 좀 확인해 봤는데 말이야. 작년보다 4천만 원은 더 올랐더라고. 자기 그거 알고 있었어? 진짜? 그렇게나 많이 올랐어? 그 아파트 근처에 앞으로 지하철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럼 지금 시세보다 못해도 1억 이상은 더 오르지 않을까? 정말? 진짜 말로만 들어도 뿌듯한데. 내가 진짜 지난 1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였는데 그렇게만 대준다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왜 갑자기 아파트 얘기야? 그 아파트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는 건 어때?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선물로 드리자고? 알다시피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혼자서 쓸쓸하고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아파트 우리 엄마 드리자. 내 마음 편하면 우리 자기 마음도 편하잖아. 우린 언제나 일심동체니까. 어때? 자기 마음 편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는 건 맞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어머니 드리자고 하니까 솔직히 좀 당혹스러운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 사실 자기한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 엄마한테 결혼 선물로 드리면 난 엄마한테 효도하고 자긴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는 거니까 일석이조잖아? 근데 오빠,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이러니까 당혹스러워.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충분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며칠 후. 자기야, 생각은 좀 해봤어? 혹시 그 아파트 문제 얘기하는 거야? 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오빠, 나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왜? 얘기했지만 그 아파트 내가 진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렵게 장만한 거야. 그리고 그 아파트는 일종의 노후자금 같은 거였어. 이제 100세 시대잖아. 오빠 70살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어? 난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라는 게 뭐야? 돈을 모아놓자는 거잖아. 그러려면 우리한테 그 아파트는 꼭 필요하지 않겠어? 우린 아직 젊잖아. 결혼하고 나서 착실하게 돈 모으면 그깟 아파트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엄만 달라. 자기 말대로 100세 시대인데 몇십 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온 우리 엄마가 뭘로 먹고 살겠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각자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기로 약속했잖아. 어머니는 우리가 드리는 생활비로 사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아파트는 또 다른 얘기지. 자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자기 시어머니 될 뿐인데도 자기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우리 엄마 월세집에 사는 거. 오빠가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릴 때 우리 집보다 좀 더 많이 챙겨 드리자고. 근데 그걸론 부족한 거야? 혼자 사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까지 드려야 되는 거야?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 지금도 여전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아파트 드리면 엄마 마음도 풀어질 거고, 그럼 우리는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오빠, 정말 미안해.
오빠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충분히 어머니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근데 아파트는 아니야. 우리 이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지 말자. 시간이 너무 늦었다. 얼른 자. 내일 출근해야지. 그만 끊을게. 며칠 후. 너 왜 아까부터 한숨이야? 있지. 그 아파트 말이야. 왜? 네 남친이 아직도 그 아파트 자기 엄마한테 주라고 땡깡 피워?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말대로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자꾸 고민이 되네. 너 내가 전에 뭐라고 했지?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 잡힌다. 맞아. 호의를 자꾸 보이면 호구로 본다고. 너 평생 시어머니 호구로 살래? 나 봐라.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 드렸다가 제대로 호구 잡힌 날 보고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냐? 시어머니 맨날 나만 보면 명품백 사달라, 해외여행 보내달라, 용돈 달라. 아주 난리야. 게다가 일주일 전엔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 코랑 가슴 수술하고 싶으니까 성형수술 비용 좀 달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도 너는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 잘 막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난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잘 막아주니까 어떻게든 참는데 넌 아니잖아. 만약 너 그 아파트 주잖아? 그럼 결혼하고 나서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아주 쌍으로 달려들면서 너 호구 만들걸? 너 지금부터 네 남친 벌을 잘 들여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역시 내 선택이 맞는 거겠지? 오브 콜스! 그걸 말이라고. 너 그리고 네 남친이 시어머니한테 헛소리 못하게 제대로 입막음 시켜놔. 괜찮아. 그 문제는 다시 언급하지 말자고 오빠랑 약속했어. 그리고 오빠 그렇게 성급한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이틀 후. 민지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요즘 하도 입맛이 없어서 대충 빵으로 때웠다. 어디 아프신 곳은 없고요. 제가 주말에 가서 불고기라도 해드릴까요? 어머니 불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불고긴 됐고. 내일 네 시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지? 그럼요, 어머니.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는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큰 집이라서 제삿날에 고모들도 우리 집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같이 장 보고 나서 음식 준비하자. 어머니, 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래가 무슨 출근이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당연히 휴가를 냈을 텐데요.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갑자기 내일 휴가를 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굳이 미리 말해주지 않아도 아침 일찍 와서 제사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우리 집 맏며느리야? 설마 그걸 잊은 거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오빠가 전에 작년부터 아버님 제사 음식 모두 반찬 가게 하시는 친한 이모님한테 부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고 해서요. 전 내일 미리 회사에 양해 구하고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바로 어머님 집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제사 음식 사 먹은 건 맏며느리가 생기기 전이고 이제 우리 집에 맏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사실은 모두 다 네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큰맘 먹고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맏며느리 입에서 제사 음식을 사서 하자는 말이 나와?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래도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가면 내년부턴 제사 음식 직접 준비해서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계속 사서 하자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금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아휴, 너처럼 아무 생각 없는 애는 정말 처음 본다. 네가 진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될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제사 정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내일 당장은 휴가를 못 내요. 그럼 그 많은 제사 음식을 나 혼자서 준비하란 거니? 올해까지만 반찬 가게 이모님께 부탁드리고 내년부터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대신 제가 내일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정말이지. 너를 예뻐해주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구나. 끊는다. 다음날. 과일이 어쩜 이렇게 맛있니? 준현아,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그 과일 제가 아니라 민지가 사온 거예요. 어머, 어쩜,
얼굴도 이쁘고 센스도 만점이고 올케는 좋겠어. 이렇게 이쁘고 참한 며느리 생겨서. 그러게. 오빠가 어떻게 새언니를 만날 수 있었는지 미스테리야. 솔직히 우리 오빠긴 하지만 새언니가 좀 더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요. 제가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올케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그러게. 언니 어디 아파요? 난 알지. 엄마가 왜 표정이 안 좋은지. 강슬기, 너 조용히 안 해?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올케, 올케가 말 좀 해봐. 엄마 지금 새언니한테 엄청 삐졌어요, 고모. 삐졌다고? 왜? 무슨 일인데?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내년부턴 제대로 준비할게요.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는 오늘 새언니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반찬 가게 이모한테 다 맡겨서 제대로 삐진 거지 뭐. 너 진짜 입 안 다물어? 아니, 아이 진짜 그런 일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던 거라고? 우리 앞으로 힘들게 제사 음식 하지 말고 사서 하자고 했잖아. 그렇게 합의 본 거 아니었어? 그러게. 언니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잖아요. 오빠도 이런 부분 다 이해할 거라고요. 그, 그건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 한 말이고요. 맏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제대로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옳게. 지금 벌써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요즘 누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 옳게 생각보다 구식이네. 시집살이란요, 형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현이는 우리 집 장남이라고요. 언니는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장남 타령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작년에 분명 그랬잖아요. 언니가 준비한 제사 음식보다 반찬 가게 이모님 음식이 더 맛있으니까 오빠가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 한 말이잖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사서 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구식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제가 계속 사서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번엔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고요. 내년부턴 저도 제대로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 이렇게 이쁜 며느리한테 삐지는 거 아니야. 엄마,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왜 준비 안 했냐 소리 들으면 엄만 기분 좋아? 노발대발하면서 그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릴 거잖아. 근데 새언니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엄마 그만 화 풀어. 민지가 내년부턴 제대로 준비하겠대. 나름도 약속했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 안 봐도 뻔하다. 내년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또 시아버지 제사 음식 사서 준비할걸? 엄마 진짜 아버지 제사 때 이럴 거야. 민지 그런 애 아니야. 민지가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데. 나보고 엄마한테 자기 아파트까지 주겠다고 했다고. 아, 아파트?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아파트? 세훈이 아파트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뭘 준다고? 사실 민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3년 전에 사놓은 건데 그 아파트 지금 완전 대박이야. 지하철까지 생기면 적어도 1억 이상은 오를걸? 그 아파트를 나를 준다고?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민지가 엄마 혼자 힘들게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그 아파트 엄마 주겠대. 엄마 거기서 편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화 풀고 우리 민지 좀 이쁘게 봐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아파트 선물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 옳게 좋겠다. 완전 로또 맞았네. 그럼 새언니가 엄마 로또인 건가? 잠시요. 오빠 진짜 왜 그래?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꺼낸 건데? 우리 약속했잖아.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다신 얘기하지 않겠다고. 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아까 우리 엄마 못 봤어? 고모들이랑 내 동생이 계속 자기 편을 드는데도 화 안 풀고 있던 거. 그냥 놔뒀으면 엄마 계속 그랬을 거야. 그렇다고 아파트 드리겠다고 말하면 어떡해.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게 왜 거짓말이야? 자기 아파트 있는 거 사실이잖아. 있는 아파트 엄마한테 주면 되는 건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드리겠다고 했어? 내가 분명 전에 말했지. 그건 우리 노후를 위한 아파트니까 드릴 수 없다고. 이 문제 끝난 거 아니었어? 자기가 일방적으로 끝낸 거지. 난 아니야. 그리고 아까 봤잖아.
아파트 드리겠다고 하자마자 엄마 얼굴 괜찮아지는 거. 이왕 이렇게 말 나왔으니까 그냥 드리죠. 안 돼. 못 드려. 난 분명 못 드리겠다고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파트 드리겠다고 한 거 취소하라고? 자긴 기어이 나를 한심한 아들 만들고 싶은 거야? 효도도 못하는 바보 등신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파트를 드려야만 효도야? 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생활비 더 드리겠다고 했잖아. 만약 지금 내 말을 번복하면 엄마 입에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하는 소리 나올걸? 이제 결혼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미룰 거야? 아,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자기? 그러니까 왜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아이, 몰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깔끔하게 아파트 우리 엄마한테 주고 끝내. 내가 나중에 더 크고 비싼 아파트 사줄게. 그럼 되잖아. 오빠한테 정말 실망이야. 오빠가 이렇게 성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오늘 혼자 택시 타고 갈 거야. 먼저 갈게. 다음 날. 세아가 지금 많이 바쁘니?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제 준현이가 말한 그 아파트 말이다. 어디에 있는 거니? 아, 어머니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어머, 그럼 그리 멀진 않구나. 아니, 난 또 지방에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니. 저기,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혹시 그 아파트 방은 몇 개니? 네? 방 2개인데요. 왜요? 2개라고? 아, 좀 작긴 하네. 방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나머진 너랑 준현이 오면 내어줘야 하니까 적어도 3개는 있어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드레스룸은 포기해야겠다. 그렇지? 아니, 저기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말이다. 그 집이 10년도 넘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새로 했더구나. 그래서인지 완전 새 집 같고 좋더라고. 그때 어찌나 내 친구가 자기 집 리모델링해서 좋다고 자랑을 하든지. 나도 내 며느리 덕분에 그 친구한테 자랑 한번 해볼 수 있게 됐구나. 어머니, 제 말을 먼저 나 그 아파트 들어가면 리모델링 해도 괜찮겠지? 이왕 사는 거 이쁘게 꾸며서 살고 싶은데 말이야. 혹시 아는 업자 있니?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아참! 리모델링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그 정도 돈은 있어. 리모델링은 내 돈으로 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게 저기 어머, 아니 내가 바쁜 애 붙잡고 너무 수다를 떨었나 보네. 잘 챙겨 먹고 다녀. 저번에 보니까 좀 마른 것 같은데. 아니면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와라. 내가 너 좋아하는 해물탕 해줄게. 준현이가 그러는데 너 해물탕 좋아한다며? 어머머, 아유 또 수다를 떨었네. 이만 끊자. 이래라. 다음날.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어, 어머니가 말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셔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네 예비 신랑 아주 사고 제대로 쳤구나. 나 이제 어떡해. 이대로 그 아파트 어머니 드려야 되는 거야? 미쳤어? 그걸 왜 줘? 너 이대로 뺏기면 나중에 더한 것도 뺏길걸?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호구된다고. 너 평생 호구로 살 거야. 그렇게 바보같이 호구로 살 거면 지금 당장 그 아파트 네 시어머니 드려. 아, 그럼 어떡해. 지금 시어머니 영혼은 이미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 같아. 벌써부터 리모델링 알아보고 난리셔. 왜 네가 수습하려고 해? 사고친 네 예비 신랑이 수습해야지. 가서 당장 말해. 이번 주 내로 네가 친 사고 제대로 수습하라고. 오빠가 내 말 안 들으면. 아니야. 오빠는 내 말 안 들을 거야. 분명 또 그 아파트 어머니들이라고 못 박을걸? 내가 저번에 말했지. 네 예비 신랑 버릇 잘 들이라고. 나머지도 시댁에 뺏기고 싶지 않으면 네 예비 신랑한테 가서 다시 말해. 며칠 후. 왜 아직도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거야? 무슨 말? 아파트 말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거 끝난 문제 아니었어? 어머니한테 드리기로 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건 오빠 생각이라고. 난 그러기 싫다니까. 자기 좀 욕심쟁이인 것 같아. 뭐? 뭐라고?
내가 생판 모르는 남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주라는 건데 왜 그렇게 못 준다고 난리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엄마한테 아파트를 줬다고 쳐봐. 그 아파트가 영원히 우리 엄마 거야. 언젠간 내가 다시 받게 될 건데 왜 호들갑이야? 호들갑이라고? 오빠야말로 왜 내 아파트를 어머니 못 드려서 난리인 건데? 내가 싫다는데 왜 악착같이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말했잖아, 효도하고 싶다고. 장남이 엄마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결혼할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 도와줘? 왜 효도를 내 아파트로 하려고 하는 거야? 효도는 셀프야. 하고 싶으면 오빠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오빠 효도에 내 아파트를 이용해? 욕심쟁이는 내가 아니라 오빠 같은데?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우리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 아파트 우리 공동재산 아니야? 나도 엄연히 권리 있어. 왜 저번부터 그 아파트가 마치 너만 있고 싶은 것처럼 말하는 건데? 그 아파트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내 아파트야. 어떻게 그 아파트가 우리 공동재산이야? 우리 결혼할 사이야. 아직 결혼식만 올리지 않은 것뿐이지. 날짜까지 잡았으면 부부 아니야? 그럼 공동재산인 건데 왜 네 것처럼 얘기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우리가 결혼할 사이여도 말은 제대로 해야지. 지금 그 아파트는 우리 공동재산이 아니야. 어디까지나 내 재산이지. 오빤 그 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 단돈 100원도 보태준 적이 없는데 무슨 공동재산이야? 원래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무조건 다 공동재산 되는 거 아니야?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공동재산인 거지.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우리가 결혼해서 혹여나 이혼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는 공동재산이 아니라서 재산 분할에 해당이 안 돼. 오빠가 그 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려.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겠어? 결혼할 남자 기 좀 살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줘? 아니, 해줄 수 있어. 오빠 기 살려주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하지만 아파트는 아니야.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뺏기듯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오빠 나한테서 아파트 뺏어서 어머니 드리는 거랑 같은 거야. 왜 그걸 몰라? 너 아까부터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내가 뺏는다고? 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건 나야. 근데 우리 이 문제로 이렇게 싸우지 말자, 오빠. 우리 솔직히 이 문제 나오기 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넘게 사귀면서 몇 번이나 싸웠어. 싸운 거 합쳐서 10번도 안 돼. 근데 이 문제로 지금 거의 매일같이 싸우고 있잖아. 나 이러기 싫어. 오빠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 제발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말씀드려줘. 부탁할게. 아, 생각은 해볼게. 근데 나 이번 문제로 너에게 좀 실망했어. 솔직히 난 네가 좀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면 우리 엄마 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내 입장에선 이기적인 건 오빠야. 고집 부리는 것도 오빠고.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내 아파트를 어머니 드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날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면서까지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드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문제야? 그만 얘기하자. 지금은 너랑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끊을게. 며칠 후.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부동산인데요. 혹시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 엘레강스 아파트 말인데요. 혹시 다른 분께 파신 건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시어머니께 아파트 명의를 넘기신 건지 해서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사실 좀 전에 엘레강스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분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주인이 바뀐 거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까 오전에 어떤 중년 여자분이 찾아오셔서는 세입자분에게 자기가 이제부터 그 아파트 주인이라고 하셨대요. 네? 뭐라고요? 제가 일단 세입자분께는 주인이랑 통화로 얘기해본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직접 세입자분이랑 통화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번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안녕하세요.
엘레강스 아파트 세입자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혹시 아파트 다른 분에게 파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오전 10시쯤인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주인이라고 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부터 이 아파트 주인이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다음 달까진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요? 네. 자기가 리모델링 새로 해서 들어와서 살겠대나 뭐라나. 암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알기론 집주인은 30대 여성인데 어떻게 그쪽이 집주인이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자기 며느리가 자기한테 아파트를 넘겼다고 이제부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네. 아무튼 제가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드릴 수 없다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따졌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는 게 맞는 거지 세입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정말 다음 달부터 집 비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잘 설명드릴게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잠시요.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린 거야? 뭘? 아파트 말이야. 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한 거 맞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끝났어. 그 아파트 주소 오빠가 어머니한테 알려드렸어? 뭐?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왜 알려줘? 어머니가 알고 계시던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 주소를 어떻게 알아? 아까 세입자랑 통화했어. 세입자가 그러더라. 어머니가 아침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자기가 이제부터 집주인이고 리모델링해서 자기가 살 거니까 다음 달까지 집 비워달라고 했다고. 진짜 오빠가 집 주소 안 알려줬어?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셔? 난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게 있지. 엄마가 하도 그 집이 어디냐고 들어가기 전에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살짝 주소만 알려드린 건데 찾아가실 줄은 몰랐어.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야?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 아파트 어머니가 주인이셔? 누구 마음대로? 자기야, 그게 말이지. 오늘 안으로 수습해놔.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나보단 오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난 분명히 말했어. 오늘 중으로 모든 문제 수습해. 잠시요. 준현이한테 들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리니? 들으신 그대로예요, 어머니. 준현이 말로는 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파트 못 주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야, 그럼? 정말 오빠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가요? 아니요, 어머니. 사실 아니에요. 전 애초에 어머니께 아파트 드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는데 오빠가 제 말을 무시하고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파트 못 주겠다는 건 사실이란 거니? 네.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아파트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산 아파트예요. 그리고 노후 대책으로 갖고 있던 거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농락할 수가 있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친구들한테 다 자랑까지 했는데 어떡해. 대신에 어머니 결혼하고 나면 생활비 넉넉하게 드릴게요. 어머니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면 여행도 보내드리고요. 지금 해외여행이 문제니? 내 아파트를 빼앗겼는데? 빼앗기다니요, 어머니. 네가 줬다가 뺏었잖아. 사람이 한번 말을 내뱉었으면 지켜야지. 지금 네 시어머니 가지고 장난치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줬던 걸 뺏는 건 대체 무슨 경우니? 너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니? 어머니, 전 어머니한테 아파트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런 말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오빠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드리겠다고 한 건 오빠 혼자만의 생각이었고요. 됐고, 잔말 말고 아파트 넘겨라. 이번 달 내로 명의 변경해서 다오. 어머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해? 왜 못해? 잘난 내 아들. 우리 장남 데려가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니? 저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혼수품들 어느 정도 다 준비해놨어요. 어머니가 무조건 밍크코트는 입어야겠다고 하셔서 밍크코트도 사드렸고요. 저희 신혼여행 갈 때 어머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본 여행도 가실 수 있게 다 준비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빠랑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한 것들은 기본이지.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성의를 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난 네가 나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하길래 네가 드디어 그 성의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성의는커녕 시어머니를 농락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저 어머니 농락한 적도 없고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오빠가 욕심부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나 어디 두고 보자. 지금 한 말 후회하게 될 거다. 그날 저녁. 너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했다며. 그거 사실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했다고 그래. 아파트 못 드리겠다고 드린다고 한 적 없고 오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이야. 지금 우리 엄마 알아 누웠어. 밥도 못 먹고 누워서 울고만 있다고.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겠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아파트 드리겠다고 약속해. 못해. 안 드릴 거야. 너 진짜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그깟 아파트 좀 있다고 유세 떠냐? 유세? 지금 말 다 했어? 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를 평생 월세집에서 살게 할 거야?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자. 어머니가 월세집에서 살게 되신 이유가 뭔데? 무리하게 코인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서 주식 투자하다가 잘못돼서 원래 살던 집 팔고 월세집으로 들어가신 거잖아. 그리고 오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돈까지 요구하셨어. 내가 못 드린다고 했더니 그럼 밍크코트라도 내놓으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대신 어머니 밍크코트 사드린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아파트까지 드려야 돼?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그럼 오빠는? 오빠는 우리 부모님한테 뭘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밥 한 끼라도 사드린 적 있어? 전화는? 오빠 어색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도 잘 안 하잖아. 여자랑 남자가 같아? 뭐가 다른데 그럼? 네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줄 몰랐다. 진짜 실망이야. 실망은 오빠가 아니라 내가 있어. 오빠 나 아파트 때문에 만난 거야? 처음부터 내 아파트 어머니 드릴 생각이었던 거지? 결혼 얘기 나오기 전부터. 됐다 그만하자. 너랑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냐.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아파트 하나로 유세 떠는 애랑은 결혼 못하겠다. 그 말 진심이야? 파혼하자는 거야? 그래 파혼하자.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 파혼하면서 생기는 위약금은 다 내가 낼게. 그럼 되는 거지?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당연히 전화도 하지 말고. 며칠 후. 언니, 그래도 제 전화 받아주고 만나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아가씨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무슨 아가씨예요. 오빠랑 끝난 마당에.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줘요. 미안해요. 제가 진짜 아가씨한텐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오빠가 옛날부터 장남소리 들으면서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철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좀 그렇고요. 언니가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더는 악감정 없어요. 미련도 없고요. 그래요, 언니. 언니는 능력도 좋고 이쁘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어요. 등신 같은 우리 오빠는 있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언니. 고마워요. 응원해줘서. 아니, 여기서 뵙게 되네요. 어머, 부동산 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잠깐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다가 막 나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오피스텔 리모델링 말인데요. 제 친구 지인 중에 리모델링 끝내주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문자로 리모델링 사장님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네, 그럼 제가 이따 저녁쯤에 문자로 번호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피스텔? 리모델링? 언니 설마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사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 내놓으려고요. 대박. 세상에.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하기엔 아까운 언니였잖아. 며칠 후.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뭐야? 무슨 일이야?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건 오빠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말했었나? 있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자기 말대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못난 남자였어. 엄마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자기를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한 것 같아. 내가 다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하자. 내가 지금 집 앞으로 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나한테 아직 뜯어먹을 게 더 남은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저 자기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오해 풀고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오해? 무슨 오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건 오빠야. 근데 우리가 풀 오해가 어딨고 나눌 대화가 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제대로 사과할게. 제발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설마 혹시 들은 거야? 뭘 들어? 오빠, 아니, 너 여동생한테 들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걔한테 내가 뭘 들어?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가 지금 네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확인한다. 아, 그게 있지? 맞네. 들었네. 근데 진짜 사실이야? 자기 정말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이구나. 사실이야. 근데 왜? 근데 왜 나한텐 얘기 안 한 건데? 오피스텔 있단 말은 안 했잖아. 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가 그 전에 파혼 통보하고 떠났잖아. 그 전에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나 못 믿은 거야? 그래서 비밀로 한 거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연한 사기 아니야? 뭐? 사기? 솔직하게 결혼할 사람에게 얘기 안 하면 그게 사기지 뭐야? 자기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내 말 맞지?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 그만 전화 끊자. 잠깐만,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또 뭔데? 자기가 나랑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 알았지만 나 자기 이해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퉁치고 다시 잘해보자. 뭐? 퉁치고 잘해보자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어디 아픈 거야? 난 자기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파트 주자는 말도 취소할게. 엄마도 안 받기로 나랑 약속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결혼 날짜 잡고 식 올리자. 헛소리 하지 마. 누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한대? 지금 사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 나랑 사기 결혼하려고 했어? 내가 그거 문제 삼으면 자기 곤란해지는 거 몰라? 내가 고소라도 하면 어쩌려고? 근데 내가 지금 용서하고 이해해 준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아픈 거 맞네. 머리가 단단히 잘못됐어. 뭐? 고소? 해라. 고소해. 누가 무섭대니? 사기 결혼? 이건 뭐 웃겨야 웃지. 웃기지도 않은 말을 계속하네. 이만 전화 끊을게. 앞으로 두 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번호 차단할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 그러지 않을게.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자기도 알잖아.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줘. 제발 부탁해. 사랑해, 자기야. 자기만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사랑할게. 내가 아니라 내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사랑하는 거겠지. 이제 보니까 사기 결혼은 내가 당한 것 같네. 이만 끊는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이후 저는 예비신랑 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신랑이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예비신랑을 무척 아끼셨는데 그랬던 저희 엄마의 마음을 이용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대요. 현재는 예비신랑과 더는 얽히지 않고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그 결혼을 그대로 했다면 제 친구 말대로 저는 평생 호구로 살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